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방송통신위원회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대상자 모집 6월 18일까지 주민센터 접수. 둘, 인천시 2차 추경안 1조 3,806억 원 규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 인력 지원 강화 44억 원, 촘촘한 복지망 구축 757억 원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1,570억 원. 셋, 정부주관 모든 기념 행사 수어 통역 및 점자 자료 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넷, 점자 블록 따라가면 내거리 한복판 오히려 안전 위협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결과 관계기관의 개선 요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 매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TV 보급 대상자를 5월 24일부터 6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은 5월 24일부터 6월 18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후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핸드폰 번호로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영어 소문자 tv.kcmf.or.kr tv.kcmf.or.kr 보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등록 시청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처 등록 눈, 귀, 상위 등급자, 차상위 계층 보건복지부 등록 시청각 장애인, 차상위 계층 국가보훈처 등록 눈, 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신청 서류는 저소득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 2021년 신청서, 2021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이며 저소득, 눈, 귀, 상위자의 경우 2021년 신청서, 2021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 대상자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 제출 시 국가보훈처 등록 눈, 귀, 상위 등급자는 정보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필수 정보 또는 서류 누락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선정 후 보급되는 40평 스마트 TV는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및 음성 성별, 남녀 등 조정과 수어 화면 확대, 최대 200% 및 자막 분리 등 조정, 시청각 장애별 특화 기능 일괄, 온, 오프 조정이 가능합니다.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대표 번호 1688-4596번, 1688-4596번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tv.kcmf.or.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1조 3,806억 원이 증가한 13조 3,353억 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5월 2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천시의 2차 추경안은 인천형 민생경제지원대책 후속조치 1,433억 원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2,144억 원, 원도심 활성화 1,450억 원 등 현안 해결과 미래동력 확보에 4,213억 원, 촘촘한 복지망 구축 757억 원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1,570억 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대비소득이 감소한 중위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3만 5천 가구 1회 50만 원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계 지원 177억 원, 중위소득 65% 이하 약 1만 7천 명 대상 1일 4시간, 백신 접종센터 행정지원 및 생활방역 등 취약계층 대상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77억 원, 초중고 장애아 온라인 학습 보조사 350명 지원에 10억 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4만 9천 명에게 마스크 지원에 17억 원 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 인력 지원 강화에 44억 원 등의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급락했던 지난해 지역경제 지표가 올해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확실한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지방세 초과 세입 3,305억 원과 국비 추가 확보분 1,953억 원, 순세계 잉여금 2,846억 원 등을 조기 반영하고 집행부진 사업 예산 1,280억 원을 세출 구조 조정하는 등 가용 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필요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 행사에서 수어 통역과 점자 자료가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어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 정보 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 결과 공표와 부진기관 관리적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2021년 6월 4일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6월 4일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 행사를 모든 기념일로 확대했습니다. 개정안 제15조 제1항 제2호. 둘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간은 1년 1회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개정안 제16조 제2항. 셋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 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은 관리적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제16조의 2.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제16조의 4.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 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충실히 실행돼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점자블럭 위에 전봇대가 설치돼 있거나 점자블럭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중간으로 향해 있는 등 점자블럭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장애인의 날 20일을 앞두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원 분석 시스템으로 수집된 점자블럭 관련 민원이 2,847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 이전 3년간 2015년 4월부터 2020년 3월 접수된 1,672건에 약 1.7배에 달하는 수치로 무관심 속에 방치된 점자블럭의 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유형별로 보면 점자블럭 파손, 훼손 1,257건, 불법 주차 차량 및 다른 시설물이 점자블럭 침범 603건, 점자블럭 미설치 지역의 신규 설치 요구 596건, 잘못 설치된 점자블럭 재설치 요구 325건 순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국민들은 파손, 훼손된 점자블럭이 그대로 방치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가장 우려했고 실제로 사고를 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시설물이 점자블럭을 침범해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점자블럭 위에 노점을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두거나 심지어 점자블럭을 무시하고 버스 정류장이나 전봇대가 설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점자블럭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을 길을 찾기 어려운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 등 장소에 점자블럭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점자블럭이 있더라도 설치 방법에 맞지 않게 잘못 설치돼 다시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한 민원인은 횡단보도를 향해야 할 선형 블럭이 교차로 중간에서 향해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된 점자블럭이 다양한 불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지자체별 집중신고기관을 운영하고 신고건에 대해 즉각 조치, 점자블럭 미설치 지역의 조석환 설치, 기준 미비 및 방향 유도에 오류가 있는 점자블럭 재설치,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점자블럭 실태조사 범위 확대 등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권익위 양점상 권익개선 정책국장은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점자블럭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에서 개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직접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